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치유대체의학입니다. 오늘 보실 이미지입니다. 림프액이 피부로 흘러나오는 습진의 원인과 자가치료법, 즉 림프액을 살려다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습진의 원인과 치료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손에 지금 염증의 하치장이 한계가 지나치면은 피부로 이 농백혈, 림프액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136번째 이야기는 습진의 원인과 치료법, 즉 림프액이 피부로 나오되고 발악하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하권 398쪽에서 402쪽까지 있는 이야기에 새롭게 또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체내 염증의 하치장이 습진입니다. 염증의 쓰레기장이 하치장입니다. 우리 인체가 동맥과 정맥의 혈관 사이사이에 이 림프관들이 절비하게 분포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염증을 쳐내고 세포 영양을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한계에 지나치면 바로 여기에 이런 염증, 흔히 이야기하는 농백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환경적인 충격으로 혈액순환 장애 부위나 림프액 속의 염증 지수가 높으면 염증의 하치장이 혈액순환 장애 부위에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체내 염증을 가급적이면 심장에서 먼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장육부를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불필요한 쓰레기를 심장에서 가장 먼 쪽으로 보내는 게 바로 이 자연치유력인데, 이 자연치유력의 한계가 무너지게 되면 염증의 하치장을 여기저기 만들게 됩니다. 만약에 간에 모이면 간암이 되고, 폐에 모이면 폐암이 되고, 자궁에 모이면 자궁암이 되고, 그래서 사람마다 염증의 하치장이 각기 다른 부위에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따라서 습진은 체내 쌓인 염증을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 그 쓰레기장, 하치장을 만드는지 살펴야 됩니다. 보통 손이나 관절,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사타구니죠. 혹은 겨드랑이, 등, 혹은 발가락 등 인체 어디든지 습진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통 이 습진은 남성보다 여성이 백혈구 수치가 더 높기 때문에 보통 주부 습진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누구든지 체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느린 곳에 염증이 피부로 나오되고 발악하는 현상이 바로 이 습진이에요. 다섯 번째, 서양의학은 이 염증이 생겨서 질병이 발생하고 나면은 이 염증이 체내에 많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열제나 항생제, 백신 등을 주사제로 혹은 약으로 몸에 넣어서 몸에 염증을 더 퍼지게, 즉 질병의 깊이를 더 만들게 되는 것이 현재 서양의학의 과정입니다. 여섯 번째, 이렇게 체내 수없이 많이 양산된 체내 염증을 빼내는 방법은, 이 치료법은 전부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후유증으로 더 큰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치료가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수족냉증에서 보통 섭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수족냉증, 손발이 차지면 찬 곳에는 이미 염증의 하치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첫 번째, 사마다 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조직이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죽은 백혈구의 염증과 림프액의 염증은 다시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오장육부에 머물면 생명이 위태하니 우리 인체는 심장에서 먼 쪽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수족냉증이죠. 자, 그래서 수족에 이렇게 무좀에서 피부 괴사에서 별의별 증세가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본 이미지는 여성들의 주부 섭진과 류머티즘이 발생한 사진입니다. 남자보다 적혈구 수치가 낮기 때문에 수족냉증 환자가 여성이 더 많고 또 체내 사인이 염증을 오래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손바닥으로 염증이 터져 나와서 주부 섭진에서 류머티즘, 심지어는 관절 변형, 무지외반증 등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수족냉증을 가볍게 생각하면 또 다른 환경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때 더 많은 백혈구 염증이 양산되는데 이때부터는 면역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적혈구, 즉 헤모글로빈 수치가 아주 낮아지고 그 대신 상대적으로 염증 수치가 더 많이 높아져서 더 큰 질병이 내 안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이 염증의 하치장은 인체 중에서 내가 가장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위, 즉 가장 건강이 나쁜 부위로 내뱉거나 쌓이면서 이것이 습진이나 혹은 지젓 혹은 류머티즘 관절염 같은 증세로 같이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그러므로 이 습진이 한번 발생했다 그러면 이미 그 부위의 진피 속에는 적혈구가 수명을 다한 어적혈, 혈증, 즉 피떡으로 뭉쳐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염증이 가득 찬 림프액이 염증과 함께 밖으로 탈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습진입니다. 자, 세 번째. 자, 혈액순환 장애 부위와 습진이 생기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적혈구죠. 도넛 모양의 적혈구. 자, 첫 번째, 인체의 모세혈관은 이 적혈구가 겨우 빠져나갈 크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혈관의 혈장 속에 죽은 백혈구나 림프의 염증이 증가하여 이게 걸쭉해지면 적혈구가 정체되어서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적혈구에 있던 산소가 활성산소가 되어서 염증을 쌓이게 만들고 암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인체 보세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모세혈관들이 많죠. 이런 사이에 림프관이 또 있는데 이것이 적체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 피가 산성화되면 양이온을 띠게 되어 적혈구가 이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연전, 피떡이 되어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며 그 부위가 점점 넓어지고 확장되다가 서서히 그 림프액들이 쓸모가 없고 쓰이지 못하고 남아도니까 피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림프액에는 지방이나 단백질 그리고 죽은 백혈구나 림프구, 죽은 세포, 암세포 이런 것들이 오고 갈 데가 없죠. 그건 결국 피부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습진의 신호입니다. 사타구니의 습진이죠. 네 번째, 습진의 초기 증세는 피부가 우선 간지럽습니다. 왜? 그 부위가 이제 뭔가 이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려고 간지럽게 되고 그러다가 점점 피부색이 이렇게 붉게
이렇게 붉게 바뀌어 버려요. 붉게 상기되거나 간지러움이 도를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서 끓으면 나중에 진물이 나오고 막 염증이 나오죠. 다섯 번째, 시간이 지나면 이 깊숙한 진피 속의 염증들이 피부를 박차고 나오려고 발악하는 강도가 점점점 심해지며 이제 피부로 염증이 나오기 시작하다가 그 염증이 또 굳으면 각질처럼 이렇게 굳기도 하죠. 여섯 번째, 이제 염증이 표피에 쌓이면서 피부를 각질화시키거나 주변에 염증의 또 다른 창고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지젖입니다. 여기 습진이 생겨 있는 데다가 여기 지젖까지 생겨나 있죠. 일곱 번째, 따라서 조직 부위가 막힌 곳의 혈류 손따기로 열어주고 염증을 빼준 후 필요하면 해당되는 습진의 조직 부위의 어적혈이나 염증을 직접 빼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습진이 또 다른 질병을 만듭니다. 자, 모세혈관 사이에 분포된 림프관의 림프에게는 혈관으로 주고받을 지방이나 단백질의 영양소와 또 면역기능, 백혈구, 림프구 이런 것들, 이 면역기능 싸우다 죽게 되면 이 백혈구나 림프구, 분해된 죽은 세포, 암세포 등으로 이 림프관들이 가득 차버립니다. 가득 차게 되면 이 림프질에서 여과에서 제대로 걸러주면 되는데 그게 한계가 넘으면 여기에 염증이 림프액이 오갈 데가 없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습진이죠. 자, 두 번째, 여가와 정화를 거친 림프액들은 정맥으로 보낸 후 심장으로 다시 돌아서 동맥으로 순환될 때 이 모세혈관이 막힌 부위에 정체되어 그 한계를 넘으면 피부로 염증을 보내려고 발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습진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염증을 피부로 보내는 습진은 손뿐만 아니라 림프절이 많은 사타구니에 가장 심하게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할 경우에 특정 부위에 고름 덩어리와 같은 종기가 또 이어지거나 더 심하면 염증의 창고, 즉 지젖을 만들기도 합니다. 혹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 더 심하면 피부로 발산하는 기능까지 상실된 경우에는 통증 없이 오히려 피부가 이렇게 검게 변해요. 발산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피부가 검게 변하다가 서서히 털이 굵고 진해지고 심지어는 피부가 골마 썩어가는 등 증세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따라서 질병의 조짐이 보일 때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혹은 가렵거나 피부 변색이 있다 혹은 염증이 나오기 전에 관절이 굵어지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혈류 손따기나 해당 부위의 어적혈 빼기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슬기롭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자, 습진과 류마티즘의 예방과 치료 손따기 딸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습진, 딸점은 우선 몸 전체의 혈류를 돌려서 염증을 빼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본 딸점, 여기는 이 딸점을 3회 정도 다스려준 후에 1회 하고 난 이후도 좋고 일단 따고 난 이후에 습진 부위의 딸점을 혈전, 염증을 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본 딸점으로 체내 염증을 빼내시면 적혈구와 백혈구의 건강한 수치가 높아지고 면역력이 점점점 높아져서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이때 이제 습진 부위를 다스려주면 좋아요. 세 번째, 딸점은 다사, 위장주의, 라사, 간과 심장 강화, 나사, 폐기능을 강화하고 그 다음 가, 새끼손가락 끝 발로 피를 쭉 내려주고 마,
기관과 목을 다 써주고, 그 다음 추가해서 D 플러스, 그 다음 B 마이너스 요 부위를 따주면 됩니다. 그럼 코도 뻥 뚫리고 눈도 시원해지겠죠. 네 번째, 이 피 짜내기를 할 때는 짜내기를 할 때 두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이 부위죠. 마디에서 농백혈, 고름과 같은 염증 혹은 물이 나왔다 그러면 한 3일 되는 날 그 부위만 다시 한번 더 다쳐주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손따기를 하신 후에 3일 차에 손따기의 중간 날에 습진이 생긴 부위의 중앙에 침으로 5-6곳 찌른 후에 피나 염증을 찌르면 그냥 저절로 술술 염증이 빠져나와요. 아니면 손으로 가볍게 짜내도 됩니다. 빨리 하고 싶으면 부항캡을 걸어서 빼줘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빠르게 완치하고 싶다면 부항캡을 얹어 어적혈, 즉 혈전, 그 다음 염증을 함께 빼주셔도 됩니다. 일곱 번째, 습진 주위에 만약에 이런 지젖이 있다면 바셀린을 바른 실로 지젖 뿌리 이 부분을 실로 통통통 묶어요. 3개 묶어 두면은 한 3에서 7일 정도 지나면 저절로 떨어지고 없어요. 저절로 지젖이 떨어지게 된다. 아니면 어차피 여기에 혈전, 농백혈로 그 다음에 혈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주위는 전부 혈전 죽은 피들이에요. 요 꼭 묶어 놓고 아니면 요 부위를 손톱깎이로 그냥 요만큼 쫙 자르고 그 다음 쪽 자르고 한 개도 아프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세포, 암세포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안 아파요. 손톱깎이로 야금야금 조금씩 자르서도 지젖은 쉽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른 다음에 피를 최대한 그 주위에 빼야 거기 혈전도 함께 빠지니까 줄줄 나오면 나올수록 좋아요. 많이 빼주면 좋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137번째 이야기는 봄철에 찾아오는 림프관의 이상 질병, 즉 봄은 림프액이 요동치는 시즌 질병 이야기. 왜 봄에 발목을 많이 다치는가?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예,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예,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